새벽 시간대인 1시에서 4시 사이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3명 중 2명이 이 시간대에 잠에서 깨어나는 증상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면 위험해집니다. 새벽 시간대에 이런 수면 중단은 당뇨병, 만성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심각한 만성질환의 악화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이루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회복 과정이 매일 방해받는다면 이는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벽 시간대인 1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깨는 증상이 암시하는 4가지 주요 질병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는 노년의 불면증 원인과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푹 잠들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몸의 수면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잠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고 밤에 자주 깨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1시, 2시, 3시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당뇨 때문인지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3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밤잠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매일 새벽 5번 넘게 화장실을 오가다 보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침이면 몸이 무거워 하루 종일 끙끙 앓는 날이 많습니다. 아내도 제가 뒤척이는 탓에 같이 잠을 못 자서 미안합니다. 운동하면 잠이 좋아진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는 있지만 그조차도 피곤한 몸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낮 동안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두면 신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수면 문제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박명자 어르신은 갑상선 문제로 인해 밤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서 잠을 못 잡니다. 덥거나 추운 것도 잘 모르겠고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하다 보면 새벽이 오곤 합니다.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밤에는 잠이 무섭습니다. 밤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도 정신이 흐릿해지고 기운이 없어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생선값을 잘못 계산한 적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졸다가 버스를 놓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점심때 수다도 떨곤 했는데 요즘은 집에만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는 불면증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75세 이순희 어르신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걱정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도 걱정이고 손녀가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6개월 전부터 이런 걱정이 심해지면서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깐 눈을 붙이다가 아침이 되는 날이 많습니다. 베개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며 잠들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무거워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겁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의 사례는 마음의 병이 수면 문제로 이어지고
수면 문제가 다시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뇨병, 신장 문제, 심장병, 갑상선 이상 같은 질병과 연관이 깊으므로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불면증을 해결하고 더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 시계와 수면 패턴입니다. 생체 시계는 몸이 낮에는 깨어있게 하고 밤에는 잠들게 만드는 몸속 시간 장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약해져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자들은 우리 몸의 빛과 어둠에 따라 작동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유전자는 몸의 수면 주기를 조율하고 체온, 심장 박동, 소화 과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하고 저녁에는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해 몸을 수면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리듬에 따라 몸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생체 시계의 역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 김정자 어르신은 최근 밤에 잠들기 어려운 문제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쯤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요. 낮에는 피곤해서 기운이 없고 저녁에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의사는 김 어르신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졌다고 설명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을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매일 산책을 시작한 뒤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고 나니 밤잠도 깊어지고 낮 동안의 피로도 줄었어요. 대전시 둔산동 71세 최영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최 어르신은 밤낮이 바뀐 생활로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녁에 커피도 마시고 뉴스 보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어요. 아침엔 10시, 11시까지 늦잠 자니 온몸이 쑤시고 두통도 생기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2-3시간씩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 어르신에게 아침 해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으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하니까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제때 맞춰줍니다. 낮 동안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한 리듬입니다. 리듬이 깨지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밤중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도 피곤하고 피곤함이 누적되어 결국 건강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인공 조명과 전자기기 사용도 생체 시계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가 나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데 그치지 않고 낮 동안의 에너지, 건강,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정자 어르신과 최영진 어르신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더 나은 수면과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 조성과 개선 방법입니다. 숙면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잠을 자는 공간, 즉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밤을 낮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이러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김현수 어르신은 잠들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TV를 틀어놓고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벽까지 TV를 켜놓으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잠도 못 이루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병원에서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TV 대신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고 침실 조명을 주황빛 백열등으로 바꾸셨습니다. 조명을 바꾸고 나니 눈이 덜 피곤하고 백색 소음기를 틀면 조용한 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금은 밤잠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백색 소음은 숙면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정한 소리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경적, 이웃의 대화 소리와 같은 갑작스러운 소음을 덮어주어 수면 중단을 줄이며 반복되는 소리는 뇌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이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백색 소음은 수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백색 소음은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켜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부터 선풍기와 같은 기계 소리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 김정자 어르신은 자동차 경적 소리에 자주 깨셨지만 백색 소음을 사용한 후에는 외부 소음에 덜 민감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는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라는 말처럼 백색 소음은 외부 소음을 차단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실 환경을 개선했다면 침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몸을 편안히 받쳐줄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를 지지해주고 계절에 맞는 이불은 체온을 적절히 유지해줍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차갑지 않게 유지해야 하며 연구에 따르면 약간 서늘한 온도가 깊은 잠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은 밤에 잠들기 쉽게 만들어주지만 늦은 저녁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이영자 어르신은 낮잠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한두 시간씩 자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와 새벽까지 뒤척일 때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낮잠 시간을 20분으로 줄이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실천한 뒤 밤잠이 점점 깊어졌다고 합니다. 낮에는 가볍게 산책하고 잠깐 눈만 붙이니 밤에는 금세 잠들 수 있어요. 저녁 시간에 카페인 음료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카페인이 우리 몸을 흥분시키고 머리를 깨운 상태로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뇌가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막아버려 졸음을 방해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밤늦게까지 지속되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런 영향이 더 오래 갑니다. 따라서 저녁에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알코올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잠이 쉽게 들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게 만들어 깊고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또한 몸에 수분 부족을 일으켜 밤중에 갈증으로 잠을 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녁 시간에는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 같은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데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졸음이 오게 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까지 더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져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밤잠이 훨씬 편안해지고 다음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깊은 잠과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침실 환경을 점검하고 규칙적인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는 운동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은 하루 동안 몸이 활동하며 쌓이는데 운동을 하면 이 물질이 더 많이 쌓여 밤에 깊고 편안하게 잠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운동보다는 가벼우면서도 꾸준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운동은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000에서 7,000보를 걷거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다 보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햇살 아래 산책을 하면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걷기는 고령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하루 10에서 15분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을 깨우거나 잠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데 스트레칭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근육을 천천히 늘리거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긴장된 몸을 이완시켜 잠이 더 잘 오도록 돕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근육을 늘리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고령자에게는 너무 격렬하지 않은 간단한 동작, 아기 자세나 고양이 자세, 나비 자세 등이 적합합니다. 요가는 깊은 호흡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조화를 이루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요가를 하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낙상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요가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 운동은 앉아서 할 수 있어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팔을 들어 올리며 반복하는 동작은 간단하면서도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 균형 감각이 약해지기 쉬운 고령자에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실내 자전거를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실내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물속 걷기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몸의 체중이 줄어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중 운동은 온천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며
물의 온도가 따뜻하다면 근육 이완 효과도 더해져 숙면을 돕습니다. 태극권 TAI 카이은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인 중국 전통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태극권은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며 고령자들이 자주 겪는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집중력과 호흡 조절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고령자들이 천천히 따라하기 쉬운 운동이므로 사회적 활동을 겸해 태극권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집안 활동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정원 가꾸기, 간단한 정리정돈 등은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며 큰 부담 없이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거나 꽃을 심고 물을 주는 행동은 전신을 사용하게 만들어 운동 효과를 줍니다. 집안 활동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운동은 고령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숙면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운동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낮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이후의 운동은 몸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저녁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은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로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마음의 안정과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 알코올, 약물의 수면 방해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수면제는 모두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몸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분해되기까지는 약 610시간이 걸리는데 고령자는 신체 대사 속도가 느려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밤늦게까지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오전 중에 섭취하고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겉으로 보기에는 잠들기 쉬워지는 듯한 효과를 주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에 해당하는 렘 수면 단계를 방해해 얕은 잠만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알코올은 또한 탈수를 유발하여 밤중에 갈증으로 잠에서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저녁 시간에 음주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제는 불면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장기적인 의존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낮 동안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단순히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수면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작은 변화가 숙면을 돕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번째는 건강검진과 초기 불면증 관리입니다. 불면증은 신체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증상은 내부 장기에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불면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면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약 10만 명이던 불면증 환자가 2020년대에는 6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은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고령층은 만성질환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면증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면제 사용의 의존성과 부작용. 불면증 치료를 위해 많은 이들이 수면제를 사용합니다. 수면제 효과 감소와 복용량 증가의 이유. 수면제는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가 약물에 적응의 내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효과가 점차 줄어듭니다. 내성이 생기면 동일한 양이 약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복용량을 점점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몸이 점점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게 만들며 약물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 의존의 시작입니다. 수면제 없이 생활이 어려운 이유와 금단 증상. 수면제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없이 몸이 스스로 정상적인 수면을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금단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불안감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오고 잠들기 전 걱정과 두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 악화가 되면 약물 중단 후에는 처음 복용 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 증상에는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박수 증가,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함께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 의존의 위험과 사회적 문제.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처방 기록이 의료 데이터에 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처방이 가능하지만 약물 없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병원을 돌며 여러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을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경우 약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거짓 증상을 말해 수액 형태의 수면 유도제를 맞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 체계를 악용하는 행위로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 의존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작용. 수면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 뇌에 지속적으로 약물이 작용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증가는 약물의 진정 효과로 인해 균형 감각이 약화되어 고령자의 경우 낙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혈관 문제의 특정 약물은 심장 박동과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의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약물 부작용이 특히 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약물 없이도 숙면을 유도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 모두 안정되고 삶의 질 또한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유지하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아침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면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은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병, 신장질환 등은 모두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어나는 증상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당 조절 문제,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건강검진은 불면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변동이 수면을 방해한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혈당 관리를 시작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검진 후에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감소, 침실 환경 개선 등은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과 관리는 필수입니다. 7번째는 긍정적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꾸준한 습관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만의 휴식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잠들지 못할 때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강원도 춘천시 76세 김순옥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씁니다. 밤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옵니다. 1년 전만 해도 김 어르신은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상담도 받고 명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명상 수업을 들으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을 해요.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잠도 스르륵 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퀼트 모임에 나가서 손바느질도 하고 같은 나이대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웃음이 늘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몸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 소화도 잘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즐거운 일을 찾아 하다 보면 걱정도 줄어듭니다. 매일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은 건강검진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 회복을 위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 개선과 적절한 운동으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카페인과 술은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안정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건강한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응원의 마음을 담아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나은 날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